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대성은 눈을 떴다. 60대의 그에게 이른 새벽은 이미 오랜 습관이 되어버렸다. 옆자리는 차갑고 비어 있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몸을 일으킨 김대성은 거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예전과 너무나 달랐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 시절의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초라하고 지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생각해보니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다. 김대성은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살았다. 첫째 아들 재민이와 둘째 딸 재은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아내와 함께 밤낮 없이 일했고 아이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주려고 노력했다. 재민이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고 재은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마련해줬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아내와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그들이 성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60세가 되던 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린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다. 암이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의사는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했다. 김대성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평생 모아온 돈이 있었지만 아내의 치료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재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차갑게 들렸다. 아빠, 죄송해요. 저도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 대출도 있고 재은이도 마찬가지였다. 아빠, 미안해요. 저도 지금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자식들의 거절을 들으며 김대성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평생 그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다. 어쩔 수 없이 김대성은 고리대 금업자를 찾았다. 이자가 높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돈을 빌려 아내의 치료비를 댔고 잠시나마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아내의 병은 호전되지 않았다.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집까지 팔아야 했다. 평생 가족과 함께 살았던 그 집, 아이들이 자랐던 그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내는 결국 김대성의 품에서 생을 마감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김대성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이런 고생을 시켜서. 김대성은 아내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오열했다. 병원비로 빌린 대출 때문에 집도 팔아 김대성에게 남은 건 빚뿐이었다. 고리대 금업자들의 독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그는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살아가야 했고 빚을 갚아야 했다. 김대성은 공사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시작했다. 공사장의 일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힘든 일이었다. 하물며 60세가 넘은 김대성에게는 더욱 고된 일이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공사장에 나가고 해가 질 때까지 일했다. 몸은 날마다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 계속됐다. 고시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비바람을 피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하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었다. 점점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공사장에서도 김대성을 꺼리기 시작했다.
젊은 인부들에 비해 작업 속도가 느렸고 위험한 작업을 맡기기도 부담스러워했다. 그럼에도 김대성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공사장을 찾아다니며 일거리를 구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이 김대성을 또다시 시험에 들게 했다. 공사장에서 작업 중 발판이 무너지면서 김대성은 추락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허리와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 실려간 김대성은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에 그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병원을 나왔다. 다친 몸으로는 더 이상 공사장 일을 할 수 없었다. 허리는 구부정해졌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다. 일자리를 잃은 김대성은 고시원비도 내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거리로 내몰린 그는 진짜 노숙자가 되었다. 공원 벤치나 지하철역 구석에서 밤을 보내야 했고 끼니를 거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고민하다 자식들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했다. 김대성은 떨리는 손으로 재민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민아, 아빠야. 혹시 잠깐 시간 있으면. 아빠,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고 재민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다. 재은이에게도 연락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용기를 내어 재민이가 사는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경비실에서 연락을 취해달라고 했지만 재민이는 바쁘다며 만나지 못한다고 했다. 며느리가 잠깐 내려와서는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도 상황이 어려워서 라는 말만 남기고 올라가 버렸다. 김대성은 아파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발길을 돌렸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재은이 집도 마찬가지였다. 딸은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고 사위가 나와서 장인어른, 저희도 지금 힘든 상황이라 하며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김대성은 그 돈을 받지 않고 돌아섰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구걸하듯 도움을 청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다. 거리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혹독했다. 겨울에는 추위에 떨어야 했고 여름에는 더위와 비를 피할 곳이 없었다. 몸은 날이 갈수록 망가져갔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날은 거의 없었다. 가끔 무료급식소를 찾아가 끼니를 때우는 것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자존심 때문에 쉽지 않았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리고 살아본 적 없던 김대성에게는 무료급식을 받는 것조차 굴욕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김대성은 무료급식소의 위치를 외우기 시작했고 시간에 맞춰 줄을 서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받았다. 그곳에서 만나는 다른 노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어떤 이는 사업 실패로, 어떤 이는 병으로, 또 어떤 이는 가족의 배신으로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 나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김대성은 무료급식소를 찾아가던 중 작은 분식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분식집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흘러나왔고 그 냄새에 이끌려 무의식적으로 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배가 고팠지만 돈이 없었던 김대성은 그냥 냄새라도 맡으며 잠시 서 있었다. 분식집 안에서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혼자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이정숙이었다. 그녀 역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분식집을 운영해왔다.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했고 이제는 혼자 분식집을 꾸려가고 있었다.
이정숙은 분식집 앞에 서 있는 김대성을 발견했다. 그의 초라한 행색과 배고픈 듯한 표정을 본 이정숙은 마음이 아팠다. 저기, 괜찮으세요? 이정숙이 분식집 밖으로 나와 김대성에게 말을 걸었다. 김대성은 깜짝 놀라며 아,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라고 중얼거렸다. 이정숙은 김대성의 상황을 눈치챘다.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김대성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하루가 넘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 안에 들어와서 따뜻한 국수라도 한 그릇 드세요. 이정숙의 말에 김대성은 당황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드세요. 이정숙은 김대성의 팔을 살짝 잡으며 분식집 안으로 안내했다. 김대성은 고사하려 했지만 이정숙의 따뜻한 마음씨에 결국 따라 들어갔다. 이정숙은 김대성에게 뜨거운 잔치국수를 끓여주었다. 그리고 김치와 단무지도 함께 내왔다. 김대성은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얼마나 오래간만에 받는 따뜻한 배려였던가. 천천히 드세요. 이정숙의 말에 김대성은 조심스럽게 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넘어가며 온몸에 생기가 돌았다. 식사를 마친 후 김대성은 여러 번 감사 인사를 했다. 이정숙은 별 말씀을요. 언제든 배고프시면 오세요. 라고 했다. 김대성은 그 말에 감동받았지만 계속 신세를 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정숙의 따뜻한 마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김대성은 다시 그 분식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이정숙은 그를 알아보고는 또다시 안으로 초대했다.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대성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정숙은 그런 김대성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분은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혹시 일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정숙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김대성은 놀랐다. 일이라뇨? 저 혼자 분식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배달도 가야 하고 무거운 것도 옮겨야 하는데 힘들 때가 있어요.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이정숙은 혼자서도 충분히 분식집을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대성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동정심만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었다. 김대성에게서 정직함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김대성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다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었다. 물론이죠. 그런데 많은 돈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루 일당으로 5만 원 정도.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김대성은 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망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부터 김대성은 분식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설거지와 청소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점차 배달도 나가고 재료 정리도 도왔다. 김대성은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해냈다. 비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이정숙은 김대성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김대성은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식집의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다. 어서 오세요. 하며 밝게 인사하고 주문을 받을 때도 정중했다. 나이는 많았지만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다. 손님들도 김대성의 그런 모습을 좋아했다. 사장님, 새로 오신 분 정말 친절하네요. 네, 정말 성실하신 분이에요. 이정숙은 손님들의 그런 반응을 들으며 김대성을 고용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김대성은 일하면서 점차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하루 5만 원이라는 돈은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생계비였다. 이정숙은 때로 김대성에게 남은 음식을 챙겨주기도 했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어차피 남는 거예요. 김대성은 그런 이정숙의 배려에 항상 감사해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김대성은 분식집 일에 완전히 적응했다. 이정숙은 김대성에게 점차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조 역할이었지만 이제는 간단한 요리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김대성은 늦은 나이에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정숙의 가르침 덕분에 점차 실력이 늘었다. 라면을 끓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김밥 싸는 법, 떡볶이 만드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다. 김대성은 요리를 배우면서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다. 평생 요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그에게 이는 새로운 세계였다. 어르신 손맛이 정말 좋으세요. 이정숙의 칭찬에 김대성은 기뻤다. 자신도 모르게 요리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다. 집에 가서도 요리에 대해 생각하고 더 맛있게 만들 방법을 고민했다. 이정숙은 그런 김대성을 보며 뿌듯해했다. 어느 날 김대성이 사장님, 제가 하나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떡볶이에 마라만 넣으면 어떨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마라탕을 좋아하잖아요. 이정숙은 그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였다. 한번 만들어 봐요. 김대성이 만든 마라떡볶이는 예상외로 맛있었다. 이정숙도 정말 맛있네요. 하며 감탄했다. 그 마라떡볶이를 메뉴에 추가했더니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손님들의 좋은 반응에 김대성은 뿌듯해했다. 그 이후로 김대성은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메뉴를 제안했다. 김치전에 베이컨을 넣어보기도 하고 컵라면에 계란과 파를 듬뿍 넣어 더 푸짐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정숙은 김대성의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적극 지원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내세요? 분식집의 메뉴가 다양해지고 맛있어지면서 손님들도 점점 많아졌다. 예전에는 동네 주민들만 찾던 작은 분식집이었는데 이제는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 분식집 후기를 올리는 손님들도 생겼다. 숨은 맛집 발견. 사장님과 직원분이 정말 친절해요. 같은 댓글들이 달렸다.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정숙은 김대성의 일당도 올려주었다. 하루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10만 원까지 올려주었다. 덕분에 분식집이 잘 되고 있어요. 당연히 더 받으셔야죠. 김대성은 그런 이정숙의 배려에 항상 감사해했다. 분식집이 인기를 끌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한 사업가가 분식집을 찾아와서 프랜차이즈를 제안했다. 사장님, 이런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는 건 어떠세요? 이정숙과 김대성은 그 제안에 놀랐다. 작은 동네 분식집이 프랜차이즈 제안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진지하게 고려해보기 시작했다. 프랜차이즈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음식을 선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맛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지역 방송국에서 분식집을 소개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분식집이라고 들었는데 방송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PD의 말에 이정숙과 김대성은 당황했다. 방송이라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가도 될까요? 김대성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죠. 오히려 그런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더 감동을 줄 거예요. PD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방송 촬영 날 김대성은 매우 긴장했다. 카메라 앞에서 요리하는 것도 처음이고 인터뷰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정숙이 옆에서 격려해 주었고 촬영진들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다. 인터뷰에서 김대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혼자가 된 이야기, 거리에서 노숙했던 어려운 시절, 그리고 이정숙 사장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까지. 김대성의 진솔한 이야기에 촬영진들도 감동했다. 이정숙 사장님은 저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신 분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김대성의 말에 이정숙도 눈물을 글썽였다. 저야말로 어르신 덕분에 분식집이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준 거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김대성과 이정숙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미디어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김대성 어르신 응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대단한 분들이죠. 전국 각지에서 분식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다. 방송 이후 더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신문, 잡지, 인터넷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김대성과 이정숙은 그때마다 겸손하게 인터뷰에 응했다.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중장년층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분식집은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평일에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손님이 많아졌다. 하지만 김대성과 이정숙은 초심을 잃지 않았다. 여전히 한 명 한 명의 손님을 정성껏 대했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유명해졌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지도 않았다. 우리 분식집은 서민들을 위한 곳이에요. 비싸면 안 되죠. 이정숙의 말에 김대성도 동의했다. 바쁜 와중에도 김대성은 새로운 메뉴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손님들의 취향을 파악하고 계절에 맞는 메뉴를 제안했다. 각각의 메뉴에는 김대성만의 특별한 비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프랜차이즈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여러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업체를 선택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본점의 맛과 서비스는 절대 타협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김대성의 말에 프랜차이즈 업체도 동의했다. 첫 번째 가맹점이 열리던 날 김대성과 이정숙은 직접 그곳을 방문했다. 가맹점 사장과 직원들에게 직접 요리 비법을 전수해 주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성과 신뢰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해요. 김대성의 조언을 가맹점 사장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가맹점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본점의 맛과 서비스를 그대로 구현해낸 덕분이었다. 곧 두 번째, 세 번째 가맹점도 열렸다. 김대성과 이정숙은 각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서 품질 관리에 힘썼다. 프랜차이즈가 확장되면서 수익도 크게 늘어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다. 어르신, 이제 정말 성공하신 거네요. 이정숙이 웃으며 말했다. 김대성은 고개를 저었다. 성공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만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해요. 김대성의 말에 이정숙은 깊이 공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대성과 이정숙 사이에는 동료애를 넘어선 특별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함께 일하면서 서로의 진가를 알게 되고 의지하게 되었다. 김대성의 성실함과 결단력, 그리고 이정숙의 따뜻한 마음씨와 배려심이 서로를 끌어당겼다. 사장님, 어느 날 김대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뭐가 궁금하세요? 이정숙이 물었다. 저, 사장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김대성의 고백에 이정숙은 살짝 얼굴이 빨갛게 되었다. 어르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정숙의 대답에 김대성은 놀랐다. 정말요? 네, 어르신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든든했어요. 혼자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김대성과 이정숙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지난 인생,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까지.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은 서로가 정말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다. 우리 이제 정말 함께해요. 이정숙의 제안에 김대성은 두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 어르신이 어떤 분인지 제가 제일 잘 알죠.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두 사람의 결합 소식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축복으로 받아들여졌다. 분식집 단골 손님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둘이 함께하니까 더욱 든든해 보여요. 방송국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후속 방송을 제안했지만 김대성과 이정숙은 정중히 거절했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서요. 분식집 이야기만 해주세요. 결혼식은 주면 지인들만 초대해 소박하게 치렀다. 김대성은 정장을 입고 이정숙은 한복을 입었다. 둘 다 나이가 있어서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했다. 결혼식에서 김대성은 감사 인사를 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저를 도와주신 이정숙 사장님, 아니, 이제는 제 아내가 되어주신 이정숙 씨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신혼여행은 따로 가지 않았다. 대신 분식집을 휴업하는 동안 전국의 가맹점들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다. 각 지역의 가맹점에서 현지 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김대성과 이정숙은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분식집을 운영했다. 결혼 전보다도 더욱 손발이 잘 맞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깊어졌다. 손님들도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어느 날 김대성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아들 재민이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다. 재민아, 그동안 잘 지냈니? 네, 아버지. 사실, 방송 보고 연락드렸어요. 재민은 아버지가 방송에 나온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는 것도, 이제는 성공하신 것도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김대성은 아들의 사과를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서운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연락을 준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괜찮다, 재민아. 아빠도 이해해. 너도 너대로 어려웠을 거야. 재은이도 며칠 후 연락을 해왔다. 딸은 울면서 사과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김대성은 자식들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까워지지는 않았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상처도 깊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김대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만 생각하려고요. 이정숙은 그런 김대성을 따뜻하게 바라봤다. 분식집은 계속 번창했다. 김대성과 이정숙은 여전히 본점에서 직접 요리하고 손님들을 맞았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과 남이 하는 것은 달라요. 손님들도 그걸 알아봐 주시고요. 김대성의 말처럼 본점을 찾는 손님들은 여전히 많았다. 김대성은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이정숙과 함께하는 생활은 정말 행복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여보, 후회되는 일은 없으세요? 어느 날 이정숙이 물었다. 김대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후회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이정숙은 그런 김대성을 보며 감동했다. 어떤 어려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김대성의 마음가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저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혼자였다면 절대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분식집에는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다. 젊은 커플들, 가족 단위 손님들, 혼자 온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김대성과 이정숙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 그 모습을 보며 김대성은 보람을 느낀다.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뜻깊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이정숙이 하루 일을 마무리하며 말한다. 당신도 수고했어요. 내일도 화이팅! 김대성이 대답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평범해 보이지만 정말 소중한 일상이다. 김대성의 제2의 인생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고 열정적이다. 이정숙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분식집 벽에는 첫 방송이 나간 날의 사진이 걸려 있다. 그날의 김대성과 이정숙은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지금의 그들도 그때만큼이나 행복하다. 아니, 더욱 행복하다.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두 사람은 매일매일 느끼고 있다. 김대성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성실함,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다. 오늘도 김대성은 이정숙과 함께 분식집에서 손님들을 맞이한다. 어서 오세요. 밝은 인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된다. 김대성의 제2의 인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말이다.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